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을 2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초봄이라 매화가 꽃 몽우리를 터뜨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한 번은 여름밤에 갔는데 마치 퇴계라는 별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도산서원으로 매화 여행을 떠나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의 파락구는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 진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파락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느냐는 질문을 그만하라는 폭탄성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답니다. 바로 중동고 이명학 교장인데요. 그는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에서 학교는 사람을 교육하는 곳이지 명문대 입시 학원이 아니다면서 서울대에 몇 명 보냈느냐는 것으로 학교 본래의 목적을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목표는 서울대가 아니라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명학 교장이 했던 선한 영향력이란 얘기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교육자로 평가받는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 총장 자리인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했는데요. 그는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했답니다. 한 번은 제자가 편지로 선생님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는 고향에 내려가서 착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40번이나 관직에 임명됐지만 79번이나 거절했던 퇴계는 57세 때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인 안동에 돌아와 도산서원을 지어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직접 설계한 그의 교육 철학이 결집된 곳입니다. 도산서원의 모태인 서당체는 3칸짜리 건물인데요. 왼쪽이 부엌이고 중앙이 거실, 오른쪽이 대청마루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초가삼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만류의 기와를 얹었다고 하네요. 대청마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로 쓰였고 가운데 왈락제는 퇴계가 거처하던 방인데 낭비와 허세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콤팩트한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당시 왈락제엔 천여 권의 책까지 있었다니 얼마나 비좁은 공간이었겠습니까? 나중에 공간이 비좁자 그는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에 처마 밑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검소한 퇴계였지만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의 거처 공간 외에 동쪽 마루는 공부하는 곳으로 서쪽 마루는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농운정사를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건물 형태가 공부할 공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퇴계는 서원을 지을 때 모든 장소의 뜻을 부여하고 제자들이 감성을 느끼도록 모든 건물이나 장소에 이름표를 달아주었답니다. 이름표는 소개와 안내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장소를 허투루 대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서당체에 들어서는 살인문은 유정문이라 이름표를 달아줬는데요. 문은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지만 이 문을 들어서면 뭔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서당 앞 연못은 정호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정호당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샘이 솟는 몽천은 몽매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스승의 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도산서당이란 글씨도 퇴계 선생이 직접 썼는데요. 글자 모양을 보면 산자는 정말 산을 닮았고 서자의 아래 글자 속에는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도산서원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책을 통한 공부 이외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도록 건물과 정원을 설계했던 퇴계였습니다. 그런 도산서원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바로 매화인데요. 이제부터 퇴계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매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000원권에 그려진 퇴계의 얼굴의 배경은 성균관의 명륜당이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엔 오래된 가지에 매달린 20여 송이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니까 명륜당 건물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집회에 매화가 등장하는지 궁금하시죠? 퇴계는 스스로 호계매라고 말할 정도로 매화 마니아였는데요. 매화를 주제로 지은 시가 무려 107수나 된답니다. 그런데 매화에 숨겨진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건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2번 했지만 모두 사별했던 퇴계가 1548년 홀로 단양 군수로 부임했는데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아들도 죽어 퇴계의 심정이 뒤숭숭해 있을 때 단양의 광기인 두양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시와 서화에 능하고 특히 매화 기르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혼란스럽고 외로운 시기를 단양에서 보내고 있던 퇴계에게 두양은 매화라는 특별한 주제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매화분을 보내는가 하면 퇴계가 지은 매화시를 읊어 퇴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그루 뜰하게 매화, 눈처럼 흰 꽃이
가지에 가득하구나. 풍진 세상은 바다만 한데 연못쯤 된다고 잘못 꿈꾸는가? 옥당에 앉아 봄밤의 달을 바라보니 기러기 때 울음소리에도 제 생각이 있구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불과 9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 단양 군수를 짧게 하고 풍기 군수로 발령이 났기 때문인데요. 퇴계가 떠난 후 두 양은 늘 그리움 속에서 지냈지만 다시 퇴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양은 퇴계와 작별할 때 푸른 빛이 도는 매화를 선물했는데 그 매화가 무탈하게 잘 자라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퇴계가 69세가 되던 1570년 12월 8일,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그 한마디는 다름 아닌 저 매화의 물을 죽어라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만나진 못했지만 늘 두 양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조선 최대 유학자 퇴계 이황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퇴계연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양에서 매화를 가꾸며 퇴계를 향한 마음을 간직한 채 정갈한 삶을 살던 두 양은 퇴계 이황에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강물에 몸을 던져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의 묘는 충주호가 바라보이는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양이 후손이 없는 탓인지 지금껏 묘의 관리는 퇴계의 후손들과 그 제자들이 하고 있답니다.